이어서 예고해 드린 대로 김남국 민주당 의원 지금 영상 통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보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 일정 현장에 우리 김남국 의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인가 봤더니 수행실장으로 지금 계속 활동하고 계신 거죠? 네, 선거 경선 캠프에 이제 수행실장 역할을 맡게 되어서 네. 이재명 후보를 모시고 여러 가지 공개된 행사 현장에 함께 다니고 음, 있습니다. 네, 네. 직접 이렇게 수행을 해보니까 좀 어떻던가요? 어, 그, 저도 이제 처음 이렇게 수행실장을 해보다 네. 보니까 어, 굉장히 긴장을 첫날에는 많이 했었거든요. 네. 네, 또 특히나 현직 도지사이고 음, 또, 뭐, 대권 1위 거의 뭐 아주 유력한 그 후보이기 때문에, 긴장도 많이 했고, 네. 또 많은 분들이 약간 의전을 이렇게 너무 바라면은, 음, 아, 이게 참 모시고 다니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되게 걱정 많았거든요. 음, 그런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직접 이재명 지사님을 모셔보니까 의전을 진짜 싫어하세요. 아, 그래요? 네, 예, 굉장히 허물 없이 격식 없이 그렇게 네. 대하고요. 네. 뭐 첫 주에 장마 기간이어서 예. 지역이나 지방 일정 돌아다닐 때 비가 오는 날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의뢰인 그냥 뭐 우산을 씌워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거부하시고 오히려 본인 우산을 저를 씌워주시고 아, 네. 그 다음에 음, 이제 뭐 밥 먹을 때도 이제 도시락 같은 것들이 있으면 네. 그 도시락 사실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많이 오, 예, 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다이어트 때문에 도시락을 안 먹겠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본인 도시락 그냥 같이 나눠 먹자고 편하게 말씀도 하시고 네. 음, 현장에서 아주 굉장히 세심하게 많은 네. 직원들 챙겨주시고 아, 또 거기에 계시는 국민들 이런 분들에게 되게 친절한 모습을 직접 오, 옆에서 보니까 예. 제가 수행하는데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따뜻한 모습을 옆에서 있으면은 볼 수가 있군요.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이미지는 사실 좀 이 돌파력 있고 좀 강한 이미지, 사이다 이미지였는데 직접 이 맞닥뜨려 보니까 더 따뜻하고 또뭐 인간미 있고 뭐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제 이제부터 시작이죠, 사실은. 네, 이제부터 경선이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네. 다만 지금 뭐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어서 음, 아마 이번 주에 당 지도부에서 네. 경선 일정과 관련된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을 보면 경선 연기 만약에 당에서 결정한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 쪽에서도 이재명 지사 쪽에서도 따른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던데 이 캠프 분위기도 뭐 그렇게 조율이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당 입장을 따른다라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민생과 방역에 완전히 올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어떤 일정을 여러 가지 방역 현장을 찾아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보고받고 필요한 부분을 지시하고 챙기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들 잘 아시겠지만, 7월 1일부터 새로운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굉장히 힘겨운 어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거꾸로 오히려 4차 대유행 때문에 거의 뭐 저녁 때 아무 약속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이재명 지사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네.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가지 음.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너무나 지금 확산세가 심하고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경선 연기 쪽으로 가는 거는 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주자마다 조금씩 디테일에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주자는 뭐 11월에 경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그런 주자도 있고, 이제 기한을 정하지 말고 우선 연기하는 걸로 합의한 다음에 코로나19 상황을 보고 대응하자, 이런 목소리도 있고, 또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 이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 기간에 맞게끔 이 기간만큼만 연기하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재명 이 캠프 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나요? 네, 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4차 대유행은 네. 굉장히 조금 방역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전파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의 어떤 그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센 변이 바이러스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 후보자 각 캠프의 유불리 이런 것들을 따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어, 됩니다. 예. 경선 일정을 고려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조치 그리고 음, 민생 이것을 두고 중심에 두고 국민을 생각하면서 네. 경선 일정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코로나19 방역이다 이런 말씀 주셨고, 자 예비 경선을 좀 뒤돌아보면 박용진 후보는 뭐 그런 얘기도 했죠. 김 빠진 사이다다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이재명 후보, 이재명 지사의 모습이 우리가 알던 그 모습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경선에 들어서자 조금 이제 세게 나오시는 그런 느낌 드는데, 어떻습니까? 캠프 내에서는 이 본경선 전략 어떻게 좀 구상하고 있나요? 본경선 전략은 이재명 다음을 찾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재명 지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강점 있잖아요. 네, 사이다 발언 많이 하고, 그리고 이 음, 사이다 발언은 그냥 어떤 그 센 발언에서 사이다가 아니라, 네, 저는 국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음,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게 남을 세게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발언이 아니라, 음, 국민을 시원하게 해주고 국민한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음, 많이 이제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기존에는 네, 이제 예비 경선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1위 주자다 보니까 음, 다른 후보들이 막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네, 허허허 이렇게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받고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왜냐면 저희가 이제 과거에도 보면 경선 때 막 그 후보자들끼리 너무 격하게 싸워가지고 네, 지지자들끼리 그 마음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통합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쉽지 음,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재명 후보가 경선 때는 음, 막 다른 사람들이 세게 공격을 해도 그냥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방어 못하고 네, 제대로 이렇게 반격하지 아,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네, 본경선에서는 조금 더 이재명 다음을 찾아서 할 말은 하고 할 말하고, 네, 할 말은 하고 네, 또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번 내년에 있을 대선의 여러 시대 정신은 네, 결국에는 민생 음, 음, 그리고 대한민국 뭐 정말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정책에 대한 어떤 경쟁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좀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다음을 찾는 본경선 전략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경선 전략을 바꾼 게 그런 면도 있나요? 지금 추격하는 주자들의 그런 상승세 이게 심상치 않다. 뭐 이런 게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좀 보여주고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낙연 전 대표의 추격 상승세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재명 후보 캠프 입장에서 좀 어떻게 이걸 좀 보고 계시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네,
당연히 이제 그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서 네네.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음, 어, 아무래도 이제 저희 선거 캠프는 네, 굉장히 늦게 꾸려졌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님께서 현직 도지사이다 보니까, 네, 어, 본인의 어떤 정치적 행보보다는 도정의 책임감 있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어, 마지막까지 입장이었고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경선 캠프라든가 여러 가지 대응 방법, 뭐 공보, 음, 조직 뭐 이런 것들이 구성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예비 경선 과정에서 약간 이제 여론조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음, 따라잡히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그 여론조사 추이를 쭉 계속 보게 되면 네, 어, 이게 계속되는 어떤 추이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 듭니다. 아, 음, 지속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네, 뭐 이렇게 좁혀지는 그런 어떤 과정이었다라고 보면 모르겠지만 네, 그런 어떤 추이가 아니라 제한적인 어떤 그 상승으로 보이거든요. 아, 이낙연 뭐 그리고 후보나 다른 후보의 상승세가, 네네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러한 어떤 상승 추이를 긴장은 하지만 또 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또 너무 이렇게 조급해하거나 위기다라고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아, 들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그러면 이 상승이 과연 이낙연 후보만 그런 것이냐라는 것을 보면 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 이낙연 후보도 올랐지만 또 동시에 이재명 후보도 같이 올랐습니다. 네, 그 말은 바꿔 그렇네요. 말하면 무슨 네, 말이냐면요. 여기에 지지율이 올라온 이유가 네, 저는 윤석열 후보가 빠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 예, 여론조사 같은 추이를 보게 되면 같은 시간대에 같은 시기에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음, 후보의 여론조사 그 수치가 큰 폭으로 빠지면서 네, 동시에 이재명과 이낙연 음, 후보의 지지율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 네,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더 상승한 것인데 음,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것은 좀 상대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지사가 어제 뭐 페이스북에 글도 남겼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 문제 이게 어떻게 보세요? 본경선이 시작되고 하면서 이 문제가 좀 주자들 사이에서 뭔가 그 찬반이 좀 오갈 수 있는 아니면 뭐 논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제로까지 좀 올라설 수 있다고 보세요? 좀 어떻게 이 사안을 좀 보고 계십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하위 80%까지만 선별해서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나 저희가 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선별해서 주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비용도 발생하고 지급 음, 시기와 관련돼서도 문제가 많다.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하위 20%와 하위 20%, 상위 20%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이냐. 뭐 음, 18%, 19%, 20%, 15% 네,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음, 실제로 저에게 문자를 보내신 분들도 30대 청년이었는데 자기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와이프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한 재난지원금에는 빠진다라는 겁니다. 아, 굉장히 빠듯하게 어렵게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빠지냐라고 하면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 하위 80%에게 뭐 20만 원을 주는 거랑 네. 전 국민에게 22만 원, 23만 원을 주는 음, 것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네.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차별하지 말고 세금 성실하게 내는 모든 국민에게 음, 전 국민에게 22만 원, 23만 원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당론이 된뭐 그런 상황이죠, 지금. 지도부가 결정을 한 네, 거죠. 예.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이게 이재명 지사가 전 국민 지급을 계속 얘기를 해왔고, 근데 당 지도부가 이런 결정한 건 혹시 이재명 지사 쪽이 좀 유리하게 이 국면을 끌고 가려는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들리긴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진 않고요. 왜냐면요.
지도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 이렇게 결정이 된 이유는 네. 저희 당의 의원님들께서 그 의견을 강하게 주장해서 그렇기 음, 때문이거든요.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하자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뭐 지도부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음, 의원들, 전체 의원들 이런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의원들 중에는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도 엄청 많고, 또 음, 정세균 총리님을, 지지하는 또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도부 구성도, 절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지도부 구성,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재난지원금을 줄 때 선별할 것이냐 아니면 보편적으로 줄 것이냐 네. 가치 철학적인 문제라고 보이고요. 우리 음, 민주당의 어떤 정신이라던가 그리고 재난지원금의 성격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선별하지 않고 네. 보편적으로 주는 게 타당한다라는 그런 어떤 결정이 있어서 한 음, 것이고 그 과정 속에는 뭐 후보자에 대한 유불리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궁금한데, 이낙연 후보 캠프 쪽에서는 다음 주에 예정됐던 이 TV 토론, 이게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당 선관위에서 이제 취소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1위 주자, 앞서가는 주자한테 도움이 되는, 아니 코로나19 때문에 이 TV 토론 많이 하자라고 했는데 또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TV 토론 안 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네. 어, 이게 TV 토론을 당장 다음 주에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음. 전체 경선 일정 과정에서 TV 토론이 충분하게 보존되어 음. 있다라고 한다면 네. 떤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다음 주에 뭐 TV 토론이 예정되어 있었는지는 정확히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 결정되어 있는 사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연기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확정적으로 이제 뭐 결정되지 않고 연기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후보자에게 어떤 유불리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그야말로 지금 뭐 다음 주까지는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시잖아요. 두 명 음. 이상은 모이지 말라라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주 강하게 4단계까지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에 대한 음. 적극적인 어떤 고려에 따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여권 얘기 쭉 해봤고요. 야권 얘기 좀 짧게 의견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자, 뭐 감사원장에서 사퇴한 지 17일 만에 정치인이 된 건데요.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대한민국 헌정사상 안 좋은 선례를 음, 두 번이나 같은 시대에 남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총장이 사직하자마자 정치 출마하고 음, 또 현직 감사원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직을 하자마자 17일 만에 입당해가지고 대권 도전 거의 선언을 하다시피 한 이러한 모습들이 네, 굉장히 좀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높아야 될 그런 음, 어떤 우리 헌법기관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정치 출마하고 대권에 도전하겠다라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음, 그야말로 윤석열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은 자기에 대한 어떤 정치적 욕심 때문에 헌법기관으로서의 여러 가지 책무와 네,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정치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냉엄한 심판을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음, 결국 이런 뭐 헌정사상 안 좋은 선례를 남긴 두 사람 결국에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될 것 같고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지지율 좀 하락세예요. 이 모습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아무래도 윤석열 총장 자체가 지금 시대의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기본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정치인에게 바라는 것은 소통 능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총장 뭐 이동훈 전 대변인을 임명을 했지만 음, 뭐 대변인 뭐 임명하자마자 불미스러운 일로 뭐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해가지고 수사받는다고 그래갖고 사퇴해버렸죠. 네. 근데 그 대변인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했지만 음, 직접 소통하지 않고 아, 그냥 무슨 전원 정치하듯이 막 마쿠에서 왕이 뭐 정치를 하듯이 국민들에게 무슨 말을 전하듯이 네. 사람을 항상 이렇게 어떤 대변인을 이렇게 놓고 소통하는 그런 전원 정치, 음, 그러한 것들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좀 답답함과 실망감을 안겨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그 대변인이 윤석열 총장의 어떤 워딩이라든가 메시지, 의사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잘 알려줬으면 모르는데 그 과정에서 혼선 빚어져가지고 그 뭐 대변인이 한 말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을 다른 대변인이 뒤집고 음, 또 뭐 대변인이 했던 말을 또 윤석열 총장이 뭐 또 몇 시간 뒤에 뒤집고 이런 식의 어떤 네. 논란이 있다 보니까 소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음,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 총장이 준비된 후보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의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음,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교육, 외교, 문화, 국방, 경제 이러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좀 공부를 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음, 윤석열 총장 지금 최근에 말하는 것이나 발언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정책이 준비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은커녕 네. 심지어는 그 분야에 상식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 굉장히 실수가 많았습니다. 네. 뭐 지난주에 뭐 대전에 가서 탈원전 토론회를 갔다라고 하는데 네. 마스크에 원자력 그리고 탄소 중심이라는 거, 탄소 중립이 아니라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마스크. 네, 네. 근데 그거 보면은 딱 음, 보면은 이거 문제 있다라고 하면서 마스크 쓰면 안 음, 되거든요. 음, 그러면 후보자가 그것을 못 봤다라고 한다면 네. 부자진에서 이거 쓰면 안 된다라고 걸러줘야 되는데 그 아, 탄소 중심이라는 말을 보면서 인식을 못 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런 예. 면들.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소통 능력에 있어서 초반부터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 다음에는 정책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 지금 근데 윤 전 총장이 열심히 공부는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열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로 좀 만회가 안 될까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잖아요. 교과서를 읽는다고 하더라도 네,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적 문제를 바라보는 분명한 철학과 시각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 왜냐하면은 똑같이 사회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네, 원인 진단과 그리고 같은 원인 진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어떤 정책적 방법에 있어서 음,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를 충분하게 고민하고 내가 이것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지 이런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네, 윤석열 총장을 보게 되면 뭔가를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떠듬떠듬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 음, 말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 논리적이지 못하고 네, 듬성듬성 논리의 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 이야기가 힘이 있지 못하고 왠지 모르게 남이 한 이야기를 짜집기 한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그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부족했다라는 느낌을 많이 음,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책적으로 준비도 부족하지만 네,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고민도 아, 없었던 것 아니냐. 음, 준비가 부족한 후보다, 불안한 후보다라고 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들이 국민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실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오늘 말씀을 쭉 들어봤고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신데 이젠 새롭게님이 살 많이 빠졌네요, 의원님. 뭐 이런 의견을 많이 빠졌어요? 다이어트 성공했다는 이런 의견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절대 아닌가요? 아니고요. 네, 이게 지금 착시 효과인데요. 착시 효과예요. 머리를 좀 짧게 잘라가지고 예, 얼굴만 지금 살이 조금 빠지는 느낌이 들고요. 네, 제가 3일 전부터 아침에 공복에 운동하는 게 좋다고 해서 예.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1시간 20분 동안 자전거를 탔습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다시 네. 이렇게 인터뷰 연결할 때는 네. 한 1.5kg 뺄 수 있도록 독하게 한번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매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건강 해칠 정도로 운동하시면 안 되고요. 자, 맡은 일이 많으시니까 건강을 챙겨가시면서 의정 활동 하시는 모습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다음 주에도 이재명 지사 그 캠프 상황과 그다음에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또 한 가지 홍보할 게 하나 홍보할 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하십시오. 네. 오늘 이제 이재명 후보가 2시에 네. 기자회견을 유튜브에서 하고요. 2시에요? 그 다음에, 예. 2시에. 그리고 또, 이번 주 일요일 날 네. 정책도 기자회견을 합니다. 아,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 정치인들이 막 이렇게 출마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많은 약속을 하는데, 실제로 거짓된 약속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허황된 경우가 많고, 또 음, 굉장히 그 겉포장지는 제대로 된 것 같아 보이는데, 과연 저게 진짜인가 아닌가 민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후보자를 선택할 때 그 후보자가 그 정치인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봐달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이 굉장히 강점이잖아요. 정책으로 보여줬다. 네, 네. 시장 할 때나 아니면 도지사 할 때나 네. 이럴 때나 굉장히 조금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피하지 않고 네. 돌파했거든요. 네. 왜냐면 이게 정치인이다 보니까 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는 거 굉장히 갈등에 이렇게 극단에 있는 거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양쪽에서 욕먹는 경우도 많고, 그냥 이거 내가 이렇게 뭐 하려고 했다가 네. 더 뭐 해가지고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냥 문제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본인이 그 문제를 그 갈등의 현장에서 직면해서 네. 그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 그런 어떤 실천력이 굉장히 탁월한 어떤 그런 정치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후보가 발표하는 공약, 정책 이런 네. 것들을 유심히 한번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마이 TV에서도 여건 되는 대로 그 현장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하고 오늘 행복한 금요일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김남국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제 이재명 지사, 이재명 이 경선 후보 캠프 본경선 전략을 어떻게 짤지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었고요. 한번 좀 달라진 모습, 이재명 다음을 어떻게 회복하는지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방송 여러분들의 소원과 응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아래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010-3270-3828, 010-3270-3828 이쪽 연락 주십시오. 연락 주시면 저희 오마이 TV 계속 이렇게 방송할 수 있게 후원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연락 주시면 저희 직원이 전화 받는데요. 오마이 TV 응원한다. 오마이 TV 후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저희 자바제 시청률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매일매일 이 대선 현장 또 대선 관련된 인물과 인터뷰를 진행하니까요. 평일 아침 오전 저희 방송 오마이 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오세요. 네, 저희 뭐 사랑방처럼 소통방처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댓글도 남겨주시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서 오마이 TV 335 지금 왼쪽 상단에 떠 있죠. 오마이 TV 335 카톡 친구 추가해서 말씀 주시면 저희가 또 소개해드리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댓글도 있는데 문영임님께서 대선 출마해라 홍남기 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요. 선별 시간 낭비 카드사 배불리는 일 하지 말고 보편 지급해 주세요. 아까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은봉희님이 댓글로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방금 박정호 기자님 응원합니다라는 댓글 참 좋은 댓글도 달아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날씨도 너무 덥고 지칠 수도 있는데요. 오전에 아침에 이 유튜브로 오마이 TV 접속하셔가지고 틀어두시고 화면 안 보시고
소리로만 들어도 라디오 역할도 하잖아요. 요즘에 유튜브가요. 라디오로 틀어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댓글도 있는데 뭐 김용민 의원 응원하는 댓글도 있네요. 네. 이뚜비님이 최지영의 민낯이 곧 드러난다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시고 이재명 지사 아까 저희가 초반에 얘기 나눴는데 원래 본 모습이 소탈하죠. 이런 댓글도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 이 방송 이렇게 좀 오전 방송을 마무리하고 오후에 오늘 이 이재명 지사 정책 발표 그 현장이 좀 준비가 되는 대로 확인하는 대로 오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요. 점심 아직 점심은 아니군요. 예, 오전 즐겁게 보내시고 오후에 또 오마이 TV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블랙커피님 또 오셨네요. 오마이 TV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시네요라고 말씀 주고 계십니다. 자, 저희 뭐 계속해서 매일매일 평일에는 주파수 고정하듯이 오마이 TV 유튜브에 틀어주신 다음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 댓글창이나 저희 오마이 TV 335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서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맙고요. 여러분들 오후에 또 다시 뵐 수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